네, 기업별 이슈들, 종목별, 섹터별 흐름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상황, M7 기업들 상황 통해서 점검해보고 가시죠. 7개 기업들 오늘은 전반적인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증시를 좀 끌어올렸던 것 중에 한몫했던 건 아마존이었는데요. 개별적으로 호재가 좀 많이 들려왔습니다. 아마존의 위성사업 케이퍼가 처음으로 항공사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주인공은 젯블루라고 하는데요. 젯블루라는 항공사, 이 기내 인터넷 서비스 계약에 대한 성사를 이루어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로 따낸 계약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큰 의미를 갖는 시점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인도로의 발판도 조금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핀테크 기업 악시오라는 기업을 인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대출 사업을 목표로 진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인도로의 발판을 조금 더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에서 어느 정도의 캐파를 확장할 수 있는지 자체도 함께 규모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관련해서는 인도에 이미 진출해 놓은 경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마존의 한 가지 소식 더 체크해보면 AI 스타트업 기업 엔스로픽과의 협업 소식도 함께 나왔다는 점까지 이슈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오늘 보합권을 지켜갑니다. 바로 구글이 차세대 AI를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엔비디아는 강보합권 0.6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B들의 투자 의견은 나쁘지 않습니다. 호전적인 소식 들려왔다는 점 확인할게요. 시킹 알파에서는 중국으로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자체를 향한 수요는 강하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메인적인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 바로 애플이죠. 애플은 9월 9일 아이폰 17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아이폰 17을 공개한다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도 내놓고 있으니까요. 9월 9일 이후 흐름 한번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모펫 레이먼슨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의 소송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점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소송이 기각됐다라는 점은 애플에 있어서 최악을 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 의견이었던 매도에서 중립으로 의견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모펫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IB들 중에서도 애플에 대한 매도 의견을 밝힌 3개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 2개 IB들도 그 의견을 바꿀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엿보시죠. 오늘의 핀비즈맵 상황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초록불을 모두 켜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적당히 약했던 고용, 그리고 여기에 좀 안도감을 더해줬던 서비스 지표가 한몫을 해줬던 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들은 어디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틸리티 외에서는 모두 상승불을 켰습니다. 11개 업종 중에서 1개 업종만 빼고 10개 업종이 모두 상승한 하루였는데 이 안에서는 아마존의 상승불이 특히나 두드러졌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개별적인 호재가 많이 들려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금융과 함께 일부 반도체주가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간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4% 올랐고요. 또 실적으로는 브로드컴의 실적이 나왔죠. 마지막으로는 앞서 확인해 보셨던 골드만삭스의 의견으로는 금값이 만약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악화로 이어진다면 사상 최고치 연이어서 찍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매크로적인 이슈까지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장 마감 이후 나왔던 브로드컴의 실적 확인해 보시죠. 이제 M7을 넘어서 배트맨 실적까지 나왔습니다. 브로드컴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도체주의 향방이 참 궁금했었는데 사실 실적 자체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심심합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좀 브로드컴까지 반도체주 안에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대치가 셌던 탓인지 주가는 좀 반응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매출과 함께 EPS 수치 자체 비교해보시면 월가 예상치를 가뿐히 뛰어넘었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서프라이즈라고 부를 만한 비율은 아니죠. 여기에 조금 더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합니다. 일단 장 마감한 이후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5시 한 20분 정도를 기해서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 중에는 실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적에 대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등락을 오고 가긴 했지만 1%대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외에서는 강보합
보합권 확인하고 왔는데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는 중인데요. 실적 어떻게 나왔을까요?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브로드컴의 실적하면 확인해 봐야 할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반도체 솔루션, 그리고 인프라적인 부분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마지막으로 AI 관련 매출은 얼마나 증가했는지일 건데요. 먼저 두 개 먼저 살펴보시죠. 반도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약간 차별화된 점을 가져가는 것, 브로드컴만의 에이직 반도체입니다. 주문형 반도체죠. 여기에 대해서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57%가량의 상승을 이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넘는 상승. 여기에 더해서 인프라 소프트웨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VM웨어죠. 여기에 대한 성장세가 매출의 43%에 기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0%를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건 실적이 참 잘 나왔다라는 건데요. AI 매출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60% 넘는 상승. 여기에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했지만 주가는 미미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지 지금 바로 이야기 나눠보시죠.